과학의 눈으로 세상을 읽어보는 모교의 원종우 대표, 심한선 SF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이제 전기차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전기차 화재가 계속 일어나면서 그렇죠. 좀 공포가 좀 만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우리가 우려를 해야 되는 것인지, 얼마나 위험한 건지, 좀 이게 과장된 건지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배터리가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죠. 예전에 이제 저희가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도 한번 다뤘으니까 그거의 큰 연장선상이기는 한 것 같은데 네네. 이게 배터리가 좀 다른가요? 일반적으로 쓰는 배터리하고? 일단 배터리가 되게 크고요. 예, 그게 전체 차 무게 한 3분의 1 정도가 이 배터리 무게라고 하더라고요. 네, 뭐 어마어마하게 크니까 당연히 리튬 이온 배터리가 가지는 원래의 위험성이 커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배터리는 이제 사실은 전기차에서 모터보다 더 중요하다고 할 수도 있는데 무게도 정말 말씀대로 많이 나가고 이 열폭주 현상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셀들이 이제 불이 나면은 그게 이제 옆으로 급속도로 번지는 현상인데 이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르거든요. 거의 뭐 우리 핵 연쇄 반응을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까지 빠르게 순식간에 벌어지고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제 화재가 일어나는데 그 화재 상황들이 최근에 좀 심각한 주차장 건도 있었고 그런 것들을 많이 보이다 보니까 지금 우려들이 사실 많은 상황이고 예, 그만큼 큰 배터리다 보니까 다루기 불편한 부분들이 있죠. 열폭주 현상이란 게 그러니까 대략 어떤 건가요, 이게? 원래 이제 셀들로 나눠져 있거든요. 셀이 모듈이 되고 모듈이 팩이 되는 이런 구조인데 그 셀 중 패킹 해가지고 이렇게 큰 거를 이뤘다 뭐 이렇게 되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물론 셀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긴 하지만은 근데 이제 충격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과충전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제조 결함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화재가 발생을 하면 셀에서 여기에서 이제 순식간에 주변 셀들로 불이 번지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합선이라고 하죠. 단락이라고 하는 우리 그 배터리 내에서 사실 단락이라는 게 일어난다는 거는 뭐 집에서도 불이 나는 이런 요인이긴 한데 그 전기 단락은 그래서 그 합선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 과정에서 계속 연쇄적으로 더 온도가 상승을 하고 점점 많은 셀들에 불이 붙게 되고 이래서 아주 짧은 시간 내에 굉장히 고온으로 이제 화재가 일어나면 이제 자동차 전체가 당연히 그 화재에 휩싸이게 되는 거죠. 게다가 이제 여기에는 물을 사용해서 끌 수 없다 이런 것도 좀 취약점으로 얘기가 되더라고요. 예, 사실 물을 사용해서 끌 수 없다기보다는 물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써야 됩니다. 만약에 끌려고 한다면 미국에서 나온 통계를 본 적이 있는데 60-70배를 써야 된다고. 일반 화재보다요? 네, 일반 자동차 화재에 비해서. 예, 그러니까는 사실상 그런 물을 동원한다는 것 자체도 어렵고 잘 꺼지지도 않고 당연히 뭐 이런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굉장히 오래 타는 경향이 있고 네, 저절로 꺼질 때까지는 안 꺼진다는 말도 있을 정도로 그것도 이제 외국의 통계를 보면은 이 내연기관은 1시간 내에 화재가 다 꺼지는데 기본적으로 전기차는 6시간 이상 탄다라는 이런 연구 결과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실제 그런데 전기차가 화재 건수로 보면은 일반 그러니까 내연기관 차보다 더 위험하지는 않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 따르면은 지난해 전기차 화재는 72건으로 차량 1만 대당 1.3대. 근데 내연차 화재는 4,724건으로 1만 대당 1.9대. 그러니까 아주 큰 차이가 나는 건 아니지만은 내연기관차가 더 화재가 많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예, 그건 사실입니다. 어느 나라 통계를 봐도 그렇고요. 내연자동차 화재가 많긴 한데 이제 우리가 우려하는 거는 방금 얘기한 부분들 잘 안 꺼진다. 끄기 어렵다는 거 그리고 오래 계속 이제 탄다라는 부분 그리고 꺼져도 다시 계속 발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낯선 공포가 되고 그런 공포심은 사실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좀 가질 수밖에 없는 면도 있긴 합니다. 폭발이 있었을 때 살아남을 수 있느냐가 그러니까요. 굉장히 그 차이가 나서 그 리스크 때문에 더 두려운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그 심한선 평론가님한테 여쭤볼게요. 이제 SF 장르에도 이렇게 자동차나 이제 미래 일단 전기 자동차가 이제 미래의 탈것 수단으로 나오는 이런 거를 다룬 작품들이 있고 이런 뭐 재난이라든지 화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다룬 작품이 있는지 있으면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아, 네. 자동차를 이용한 SF 사실 꽤 많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아는 매드맥스 같은 것도 자동차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잖아요. 매드맥스. 네. 근데 그런 게 아니더라도 뭔가 자동차가 주역에 설 때는 좀 약간 사람이 집에 살 수 있으면 자동차에서 생활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집에서 살려면 환경이 안정돼야 되는 거죠. 예. 근데 그러지 못하고 이제 떠돌아다녀야 된다라고 할 때 자동차가 좀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소설 중에 그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 모터 엔진이라고 모털 엔진이요? 네, 예. 그 필립 리브라는 작가의 그 견인도시 연대기 시리즈가 있는데 1권이 모터 엔진이에요. 예. 근데 거기 보면 도시가 돌아다녀요. 아 도시가요? 네, 도시가 자동차처럼 그 굴러가면서 돌아다니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사회가 뭐 약간 핵전쟁 같은 거 있었던 것 같고 암시되는 바에 따르면 그리고 너무 이제 뭐 기후위기나 이런 게 너무 심각해져서 그러니까 방사능이라든가 뭐 바다가 말라버렸다든가 뭐 지진이 너무 심하다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어디 한 구석에 정주해서 살 수가 없는 예. 그런 환경이 된 거예요. 그리고 자원도 확보하기가 힘드니까 도시들이 이제 다른 도시를 약탈해서 말하자면 잡아먹는 그런 사회가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 런던 이런 도시들이 막 굴러다니면서 그 저기 작은 도시 발견해서 그 잡아먹고 아 그런 거예요? 네 거기서 이제 자원을 얻고 그럼 이렇게 네. 잡아먹고 점점점 커지나요 이렇게? 커지긴 좀 힘들 거고 그 안에 사람들이 사는 데 쓰이겠죠. 도시 막 그 방비하고 이런 데 쓰이는 사실 그 부분이 아주 정확히 나오진 않은데 예. 사실 그 이미지가 되게 재밌죠. 아 그렇네요. 그러니까 일단 집이 움직이는 거는 우리가 뭐 하울에 움직이는 성이나 이런 거 보면은 네. 집이 움직이는 거는 알고 예전에 이제 그 삼체를 쓴 유채신이 이제 유랑지구라고 지구를 이제 움직이는 것도 있는데 도시가 움직인다라는 거는 좀 굉장히 좀 생경하네요. 예. 그 이 전기차가 이제 대세인데 지금 사실은 인류의 디스토피아적 이제 상상력을 하면은 문명이 사라지고 전기도 사라진다. 그때 이제 자동차도 없어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뭐 나오잖아요. 그런 뭐 작품이 또 있을까요? 아, 네. 자동차가 사라질 것이다. 그렇게 완전히 발전한 사회를 그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경우엔 뭐 사실 아까 그 대기실에서 얘기했는데 다이슨 스피어 같은 걸 만드는 그런 사회, 자동차랑은 약간 거리가 있지만 예를 들면 태양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뿜어져 나오잖아요. 그거를 통째로 만약에 활용할 수 있다면 엄청난 에너지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발상이에요. 그래서 태양 주변을 완전히 둘러싸서 거기서 완전히 에너지를 흡수하는 그래서 그걸 이제 에너지로 사용하는 그런 방식의 발상인데요. 그런 정도의 기술이면은 사실 뭐 자동차 말고 엄청난 것들을 만들어내긴 하죠. 근데 그거와 완전히 반대쪽으로 만약에 인류의 기술 문명이 그렇게까지 발전하지 못했다면 어떨까라고 이제 상정하는 소설들도 있고요. 그렇군요. 네,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면 조금 예전 소설이지만 그 대체 역사, 그러니까 현실의 역사와 약간 다른 방향으로 역사가 전개됐다면 어땠을까라는 종류의 소설도 있는데 그 키스 로버츠의 파반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그거는 일단 유럽에서 이제 유럽을 배경으로 하는데 만약에 영국이 스페인한테 졌다면 엘리자베스 그 1세 여왕이 암살당하고 스페인의 무적 함대가 이겼으면 그러면 이제 그 카톨릭이 계속해서 말하자면 그 실권을 잡고 있고 그렇게 해서 그 과학기술 이런 게 좀 억압이 되고 기술 발전이 굉장히 뒤처졌다라는 그런 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첫 장면이 자동차가 굴러가는데 그러니까 트럭을 운전하는데 증기로 움직이는 증기기관으로 움직이는 차예요. 그래서 속도가 정말 약간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느린 거예요. 내연기관이 아니라 증기 석탄 떼 가지고 이제 세상이 움직이고 있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일단은 뭐 상상이니까 하지만은 가톨릭이 그렇게 과학기술을 억압하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오해에 기반한 소설이 아니라 그런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이제 뭐 대체 현실, 가상 현실이라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대체 역사 소설들. 소위 이제 스팀펑크라는 그런 개념도 사실 비슷하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전기가 없는 경우에 인류의 기술이 좀 다른 방향으로 발전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우리가 전기라는 걸 굉장히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사실 이게 없었을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이게 되게 좀 우연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거나 아니면 되게 임시적인 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일단 열폭주 최근 이제 화재와 관련해서 얘기를 나누고 또 이제 자동차 다룬 소설들 얘기를 나누다가 시간이 부족해서 조금 끊겼는데 마저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열폭주 현상은 아까 제가 잘 설명을 해주셨고 이게 연쇄적으로 반응 폭발, 핵분열 같은 이제 반응과 비슷할 정도로 굉장히
굉장히 강력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국내 연구진이 최근에 전기차 열폭주의 미스터리를 풀었다라는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네. 예. 서울대가 지난 5일에 임종우 화학부 교수 또 김원배 포스텍 화학공학과 교수 그리고 삼성 SDI 공동연구팀이 연관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 예. 네, 국제학술지인 어드밴스드 머티리얼스에 발표를 했어요. 이제 열폭주 현상이 정확하게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 메커니즘을 연구를 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어떻게 봤느냐 내부를 들여다봤습니다. 내부 미세 구조까지 볼 수 있는 X선 회절 기법을 동원해서 안을 이제 배터리 셀 내부에서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지를 관찰을 직접 한 거예요. 예. 그랬더니 배터리 내부에 열이 오를 때 음극에서 이제 가연성 기체인 에틸렌 기체가 나와서 양극으로 이동을 해서 산소를 만들어냅니다. 그런 광경이 보인 거죠. 아, 산소가 만들어진다라면은 불이 붙기 쉬운 상황이 엄청 거죠. 잘 붙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예. 산소 발생을 촉진하게 되고 이 산소가 다시 음극으로 와서 에틸렌 기체를 또 만들어내고 이런 순환이 일어나면서 산소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생겨나고 리튬과 또 반응을 하는 이런 과정들을 실제로 관측을 한 경우였고요. 예. 그래서 이 결과로 순식간에 열이 이제 열폭주가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이건 이제 직접 관측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해결을 하면 열폭주를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걸 좀 단초가 될 수 있는 연구였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네. 아직 이제 관측은 했고 그거에 대해서 열폭주를 막을 수 있는 해법을 완벽하게 나온 건 아니지만 이게 좀 시작점이 되면은 전기차의 안전성이 높아질 수는 있겠다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미 나오는 얘기가 원래 음극재 흑연을 쓰는데 예. 그 흑연을 산화 알루미늄으로 코팅을 하게 되면 이제 산소나 뭐 이런 것들이 늘어나도 음극재와 반응을 막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아, 그 경우에는 이제 80% 정도 열폭주를 억제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와서 이게 실용화되는 경우에는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아, 그렇군요. 네네. 일단은 아직은 이건 실용화된 거는 아니고 앞으로 기술 개발이 있어야 된다. 네. 그래서 당장 이제 그래서 해결은 해야 되잖아요. 지금 전기차.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정부에서 나오는 얘기는 이거를 완충 소위 말해서 이제 우리도 휴대전화 있으면 100% 이게 풀 충전이라고 하죠. 이렇게 하면은 더 위험하니 이거를 80%나 90%만 충전을 하게 한다. 뭐 이런 방안이 하나가 논의가 되고 있더라고요. 이게 좀 팩트 체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덜 충전을 하면은 덜 위험한 거는 맞습니까? 네, 그거 맞습니다. 아, 맞아요, 그거는. 네, 사실 어떤 배터리나 좀 비슷하긴 한데요. 국립소방연구원이 실험을 했더라고요. 예. 250도의 열로 열폭주를 유도를 해봤는데 충전율 100%의 배터리는 6분 뒤에 연기가 피어오르고 9분 뒤에는 폭발을 했고 예. 80% 충전한 경우에는 9분 후에 연기가 뿜어나고 10분 후에 불이 났고 충전을 30%만 하면 10분 뒤에 연기가 나지만 17분 이후에 저절로 꺼졌다. 아, 꺼졌어요. 네, 불로 연결되지 않고 이런 실험을 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알려져 있던 얘기였고요. 예. 그래서 효과는 있지만 이 경우 문제는 안 그래도 지금 배터리 전기 자동차가 이제 멀리 가지 못하는 문제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요. 네, 다들 충전을 많이 하고 싶은 건데 뭐 너무 아니 30%만 충전해서 다니세요 이러면 누가 전기차 살까요? 이러면. 그러게 말입니다.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어쨌든 이게 조금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기는 아직 어렵다라는 얘기가 있네요. 그래서 지하 주차장에 또 못 들어가게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그러는데 요즘 많이 그렇죠. 사실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그 스프링클러가 동작을 안 하는 바람에 예. 옆에 차들에게까지 불이 많이 퍼진 것이고 불 자체가 일어난 것은 사실 지하 주차장하고 큰 관련은 없고 지하 주차장이라는 특수 상황들이 사실은 큰 이유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스프링클러 동작 안 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고, 그러니까 그 차의 불은 못 끌지 몰라도 스프링클러로 옆에 차들의 불은 막을 수 있었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네. 네, 뭐 이게 열폭주라는 게 이 차 안에서 벌어지는 거지 다른 그러니까요. 차로 되는 건 아니니까. 물론 이제 온도가 높아지고 하긴 하지만 예. 바로 주변의 차들은 손해를 좀 피해를 받았겠지만 이게 그렇게까지 큰 과정 피해가 생겨나는 경우는 사실 스프링클러 문제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또 얘기가 될 수 있죠. 그렇군요. 결국 이제 이게 스프링쿨러를 그때 뭐 기사를 보니까 잠가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건지 그거를 작동하라고 그거를 열어놓는 건데 이게 안전불감증이 좀 많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아까 전에 이제 SF 우리가 얘기를 좀 하기로 했는데
이런 재난이나 뭐 이런 류의 또 소설들이 있을까요? 조금 뭐 재난. 근데 사실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전기차를 쓰자라는 것도 전기차가 이제 뭐 전기차가 멋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은 뭐 이런저런 혜택도 있고 탄소 배출을 그렇잖아요. 줄이자라는 게 가장 좀 크죠. 예. 그런 점 때문에 이제 좀 더 혜택을 주고 전기차를 써라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자원 고갈과 뭐 환경 오염과 뭐 기후 변화 이런 거에 맞닥뜨렸기 때문이잖아요. 예.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계속 그 환경의 변화가 심해진다면 어떤 세상이 될 것인가라는 것들이 다시금 또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 포스트 아포칼립스, 그러니까 그 대재난 이후에 문명이 멸망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라는 장르에서 약간 생태적인 그런 요소들을 굉장히 많이 다루는 소설이 많이 늘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지금 이게 자원 고갈 문제가 현실이 돼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들이 좀 나오고 있으니 그런 장르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요거 하나만 여쭤보고 좀 정리를 할게요. 그 배터리를 리튬 이온 말고 다른 거 쓰면 안 되는 거야? 이게 지금 가장 근데 이제 불편한 게 이제 충전 문제, 충전이 좀 상대적으로 오래 걸린다라는 거하고 이 안전 문제잖아요. 이게 네. 해결할 방법은 없나요? 좀 대체제 같은 거. 사실 리튬이온을 쓰는 가장 큰 이유는 에너지 밀도가 높기 때문에 많이 사용을 하는 건데 많이 충전된다라는 거죠, 상대적으로. 네, 그렇죠. 예. 근데 요즘은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여러 가지 관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전고체 배터리란 게 있어요. 전고체요. 그냥 전체가 다 고체라는 뜻입니다. 그냥 이름부터. 그런 의미였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중간에 우리 모든 배터리에 보면 액체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액체가 있죠. 우리 일반 쓰는 배터리도 막 오래 놔두면 흘러나오고 막 이러는 게 네. 그게 이제 전해질인 건데 그건 다 액체로 돼 있고 이게 보통 이제 유기용매 계통입니다. 그러니까는 물질을 녹이는 그런 류의 강한 아주 독한 액체죠. 그런 것들이 들어있는데 이게 액체이지만은 이런 전해질이 흘러다니다 보면 이것 때문에 단락이 생기고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런 걸 다 고체로 바꿔버리면 그런 문제 자체가 없지 않느냐라는 것이라서 만약에 전고체 배터리가 실용화되면 상당히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기술적으로 가능은 하지만 이렇게 쉬운 게 아니라서 그리고 뭐 비용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현실적인 부분들이 비싸지 않나요? 아무래도 그렇게 되겠죠. 네, 리튬이온은 이미 나와 있는 기술이고 이건 좀 새로 다 개발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서 그 에너지 밀도도 사실 높고 장점이 많아요. 하지만은 지금 이 관점에서 시장에 만약 등장을 하려면 아무리 빨라도 2027년이라고 하니 실제로는 그보다 더 오래 걸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보통 그런 얘기하면 한참 뒤에 나오더라고요. 예. 2020년대에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근데 지금 전기차가 뭐 이런 우려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산화탄소 배출 문제라든지 뭐 전체적으로 시장 규제 뭐 이런 거를 보면은 뭐 대세로 좀 천천히 가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네, 그건 어쩔 수가 없고요. 사실 뭐 전고체 배터리든 뭐 요즘 얘기 나오는 뭐 바나듐 배터리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화재 문제만 좀 해결을 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주행거리 확보 이거 두 가지 문제인 것 같은데 크게 안정성하고 이 두 가지를 해결을 해나가는 거는 사실은 뭐 시간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근데 그 가운데서 이제 문제로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시장이 좀 이렇게 위축이 된다거나 혹은 뭐 사람들이 꺼린다거나 하는 그 과정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런 부분이 될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이런 건 있어요. 이제 새로운 나온 기술이기 때문에 예전에 내연기관이 더 뭐 화재의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지만 실제로 새로 나온 기술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불편함을 느낀다. 문제가 생기면 그렇기 때문에 더 확실하게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잠재적인 소비자를 설득해 나갈 그런 좀 노력은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율주행 자동차도 인간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사고율이 낮지만은 사고가 한번 나면은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랑 좀 비슷한 맥락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의 심리가 그런 거죠. 사실 우리 입장에서도 전기차로 만약에 바꿨다가 뭐 주차장에서 대화재가 나거나 아니면은 뭐 가족과 내가 어디서 충돌을 해가지고 열폭주가 일어나서 좀 전기차 사고 화재에는 도망갈 시간을 별로 못 주기 때문에 너무 빠르게 일어나다 보니까 뭐 괜히 전기차 썼다가 예, 큰일 났다. 괜히 뭐 우리 가족이 다 사망하고 뭐 이런 조금이라도 그런 불편함이 생기면 아무래도 그거를 통계 자료로 설득하기 힘들거든요. 그 때문에 좀 길고 좀 근본적인 대책들을 가지고 좀 가야 되는 거죠. 업계가 결국은 답을 과학계와 자동차 업계가 답을 내놔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원종호 대표, 심한선 SF 평론가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